2020년 11월 19일 수능 날짜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선 308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나의 위치 같은 것들, 내가 부족한 점 같은 것들을 판단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모의고사일 겁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치러지는 모의고사의 일정 혹은 특징 같은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2020년에 치러지는 모의고사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는 총 6번의 모의고사가 치러집니다.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6번 치러지죠. 그 중에서 3월과 4월, 7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6월과 9월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시험을 치르죠. 약간은 좀 생소할 수 있는 어떤 네임인데 이 평가원에서 실제 수능을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당해년도의 수능 같은 것들 경향이라든지 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3월이나 4월이나 7월, 10월에 치러지는 어떤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신유형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꼭 이런 것들이 수능에도 나올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6월과 9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신경 쓰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6월과 9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능을 치르는 문제를 출제하는 곳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6월과 9월 시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로 그 응시생의 특징에 따라서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3월과 4월 이런 교육청 모의고사들은 사실 고3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치러요. 반면에 6월과 9월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들을 함께 재학생과 같이 시험을 치르고 평가해서 성적을 산출해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3월이나 4월 같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가 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학 같은 것들이 한 70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어가 80점 후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높은 등급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그런 3월, 4월 시험을 치르고 나서 나 한 이 정도 등급이 나오네. 내가 실제 수능에서도 이 정도 등급을 받으면 어느 정도 대학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수능 공부를 소홀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 수능에서는 성적이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다 수능 성적이 높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미 1년 동안 수능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을 계속 해왔던 학생이고 또 수능을 준비해야겠다.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 먹은 이후부터는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고 일부 수행평가 같은 것들도 해야 되고 여러 학원이나 과외 수업 같은 것들을 듣다 보면 나 혼자서 문제풀이할 시간이 없죠. 하지만 이런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적대가 재학생들에 비해서 평균 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어떤 노력을 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수능에서는 사실은 이런 6월, 9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졸업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인원이 들어오는데요. 작년에는 한 13만 7천 명 정도가 들어왔죠.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졸업생 수라든지 재학생 응시생 수라든지 이런 수 같은 것들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의 수능에서의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영향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위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하시고 6월,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실제 수능과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치르려고 한번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특징들과 더불어서 사실은 그 범위에 있어서도 그 해당 시기마다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수능과 같은 범위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월은 9월과 10월 뿐입니다. 사실 3월과 4월,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과학탐구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범위 같은 것들이 좀 작았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넓어지게 되죠. 물론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 원과목 같은 것들은 3월부터 실제 수능까지 계속해서 전범위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 수학이죠. 수학의 범위는 3월, 4월,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 전범위가 아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내가 좋은 성적이 나왔어. 수학에서도 굉장히 뭐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 나왔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능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장담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범위가 다르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하는 뒤에 파트 같은 것들, 좀 더 응용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된 뒤에 파트 같은 것들은 아직 시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수능과는 성적이 많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이런 어떤 시기에 따른 중요성을 따졌을 때는 9월, 10월 시험이 중요하다 라는 면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험은 어쨌든 중복되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될 것 같아요.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한 며칠 뒤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그거에 맞춰서 뭐 보험의 성격이든지 아니면 도전적인 성적이든지 이런 어떤 수시 지원 전략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9월 시험 굉장히 수능과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조금 뭐 모의고사나 이런 시기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긴 좀 이른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모의고사의 특징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남은 기간 2020년도에 어떤 학습 계획 같은 것들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